완벽한 공부법, 신박사의 통찰편.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공부라는 단어를 들을 때 직관적으로 함께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시험이다. 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시험의 핵심 내용은 경쟁과 평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공부라고 말하면 본능적으로 싫은 감정부터 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단지 시험을 잘 보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죽어라 공부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아니다. 각자가 공부해야 하는 절대적 이유는 당연히 다르다. 지금부터 공부 덕분에 인생이 풍요로워진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왜 공부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한다. 내 대학교 최종 졸업학점은 4.0이다. 그 말은 평균적으로 모두 A학점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러면 나는 공부를 잘한 것일까? 아니다. 나의 졸업학점이 높은 이유는 단 하나다. 장학금을 받으려 했기 때문이다. 금전적인 혜택을 보려고 나는 공부가 아닌 일종의 일을 한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 운동 그리고 노동이 서로 다른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열심히 육체적으로 일하면 근력이 강해지고 또 살도 찌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몸이 건강해진다고는 말할 수 없다. 잘못된 자세로 너무 무리해서 일하면 건강을 해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운동은 다르다. 체계적으로 약한 신체 부분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우리는 건강해진다. 내가 대학에서 했던 것은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한 정신적 운동이 아니라 생계 해결을 위한 정신적 노동이었다. 성적을 잘 준다는 과목을 어떻게든 수강하고 지난해 시험 문제를 구해 달달 외워서 시험을 봤지만 사실 나는 졸업 후 전공과 관련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대학원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 공부로 학문적 기초를 쌓지 못했기에 심화과정 수업에서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고 또 실험할 때도 주인을 잘못 만난 불쌍한 손발은 보통의 대학원생보다 10배 이상은 고생을 했다. 내가 제대로 공부한 시기는 대학원을 입학하고 나서가 아닌가 싶다. 그것도 능동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대학원에서 퇴학당하지 않으려고 반강제적으로 했다. 참고로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대학원 수업에서 학점이 평균 B가 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장학금 수의 자격이 박탈되고 다음 학기에도 학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학당한다. 혼자서 전공 서적을 완독하며 공부한 것이 인생에서 처음이었다. 반강제적으로 시작한 공부였지만 제대로 공부하니 내공이라는 것이 조금씩 쌓이고 시야 또한 서서히 깊고 넓어졌다. 그렇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자 혼자서도 연구 수행이 완벽하게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 답을 찾자면 그것은 바로 소통이다. 소통할 수 없다면 인간은 더는 사회적 동물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통은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 소통의 핵심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는 무엇일까? 어떤 두 사람이 뇌를 서로 바꿀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바꾼 후에 누구를 자신이라고 말할 것인가? 원래 몸이 나 자신인가? 아니면 뇌가 이식된 쪽이 자신인가? 뇌를 통해 사고하는 쪽이 자신일 것이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생각으로부터 나오며 존재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생각을 인정받는다는 말과 같다. 그렇게 서로의 생각을 온전하게 표현하고 이해하여 제대로 된 소통을 하는데 가장 밑받침이 되는 행동이 바로 공부이다. 앞에 언급된 나의 대학원 생활을 좀 더 이야기하면 그렇게 연구를 통해 첫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논문을 좋은 저널에 발표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기술을 요구하는 일이다. 첫 논문을 발표해서 좋았지만 진짜 내가 느낀 희열은 따로 있었다. 바로 논문이 인용되는 순간이다. 매우 기뻤던 나머지 아직도 기억이 난다. 첫 번째로 인용한 곳은 이탈리아의 한 대학교였고 곧이어 두 번째 인용이 있었는데 일본의 한 연구자였다. 와 씨, 이탈리아랑 일본에서 내 논문을 읽었네. 내가 한 일이 누군가의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다. 이때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표현하자면 가령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누군가 예쁘게 머리를 했다거나 또는 공모전에서 수상했다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페이스북에 게시했다고 하자. 보통은 10명에서 100명 정도의 사람이 좋아요를 눌러주었다면
논문이 인용되었을 때 기분은 좋아요 10만 개를 받은 느낌이었다. 이건 비단 논문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깊이 있는 공부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제품으로 만들거나 글을 쓰거나 요리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자신이 인정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공부를 통해 축적한 내공으로 다른 사람의 숨어있는 진가를 발견하고 인정해주는 것만큼 값진 소통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생존 때문이다. 시험을 잘 보는 것은 생존 방법에 있어 극히 일부일 뿐 어느 시점에 가면 점수를 잘 내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생존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온다. 단순히 정해진 답을 찾으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라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존재하지 않는 답을 만들어내는 단계가 우리 자신을 위한 참 공부의 시작이 아닐까 한다. 나는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대기업 개발실에서 경력을 쌓았기에 디스플레이 양산 공정에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34세 본격적으로 뛰어든 출판계에서는 완전 초보나 다름이 없었다. 세상에는 좋은 책이 정말 많다. 하지만 모든 좋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적절하지 못한 마케팅 전략 때문에 많은 좋은 책이 빛도 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당시 나에게 출판은 단순히 내가 아는 지식을 전파하는 일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가 달린 일이었다. 정말로 절박했다. 그래서 더 이상 노력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출판 마케팅을 공부했다. 기존에 발간된 책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공학적 배경을 살려서 직접 숫자들을 연구했다. 각종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반응과 책 판매 순위의 상관관계를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 관계는 그리 쉽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깨닫게 된 사실은 단어장 빅포카 제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몇 법칙이 책 판매 분포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큰 골격을 잡고 계속 연구를 해서 게시물 반응과 책 판매 순위에 관한 어느 정도의 관계를 파악하게 되었다. 새롭게 나오는 책들의 게시물 반응을 확인하고 책 판매 순위를 예측하면 70% 정도는 예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출판 준비를 철저하게 조사한 자료에 근거해서 진행했다. 그 결과 첫 번째 에세이는 분야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빅포카 단어장은 종합 베스트셀러라는 성과를 만들었다. 올바른 학습 능력은 생존을 위한 가장 완벽한 전략이다. 공부를 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공부를 재미없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삶에 내가 공부한 것을 잘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부하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이렇다. 유럽으로 여행을 가거나 교환학생으로 가는 지인이 있으면 나는 그들에게 그 나라를 알려주는 책을 최소한 2권 정도 읽고 가라고 조언한다. 만화책이라도 좋으니 꼭 읽으라고 말이다. 그렇게 조언하면 보통 60% 이상의 반응은 똑같다. 나 유럽사 책 많이 읽어봤는데? 그러면 나는 다시 질문했다. 독일하고 프랑스 사이가 좋을까? 아니면 독일과 영국 사이가 좋을까? 그 답에 역사적 근거로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책을 읽긴 했지만 너무 오래전이라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읽을 당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다. 내 조언을 받아들여 책을 읽고 간 친구들이 돌아왔을 때 내게 한 말은 너무 감사하다였다. 비록 깊지는 않은 지식이지만 전반적인 유럽의 역사적, 지정학적 역학 구조를 이해하고 가서 훨씬 많이 보고 느끼고 또 현지인들과도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공부의 힘이고 또 힘에서 나오는 재미다. 공부에 재미가 붙어 파고들기 시작하면 본인도 예상 못한 성과를 낼 수 있다. 15개 국어 이상을 구사하며 언어의 괴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신견식 씨에게 어떤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언어를 할 수 있느냐고 묻자 답은 다음과 같이 돌아왔다. 딱히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언어를 많이 구사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영어 블랙과 프랑스어 블랑이 한 뿌리임을 알게 됐을 때의 감동입니다. 하얀과 검정이 한 뿌리라는 것. 독일어 블랑크의 원 뜻이 남아있듯
프랑스어 블랑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빛나다, 불타다의 의미라는 것. 하얗게 불타는 존재와 다 타서 검게 그을린 존재가 나란히 있는 세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감동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부의 재미에 빠져서 꾸준하게 그 즐거움을 추구한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 수준의 경지까지도 오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부에서 얻는 즐거움의 백미는 바로 나눔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 재직 시절 내가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과장으로 입사했다는 연유로 나이가 많은 대리와 사원들은 나를 탐탁치 않게 대했다. 그래도 관련 지식은 그들보다 적지 않았다. 특히 논문을 읽는 것은 박사 과정을 하면서 내가 훨씬 많이 공부했기에 연구 경험이 적은 동료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 그렇게 한 명, 두 명 논문이나 특허 읽기와 작성을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동료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돈은 나누면 반이 된다. 하지만 내가 공부해서 얻은 지식은 나누면 2명이 아는 것이 되기 때문에 2배가 된다. 나눌 때마다 2배가 된다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제대로 공부를 해서 내공을 꾸준히 쌓으면 더 많이, 더 깊게 볼 수 있어 인생을 더욱 다채롭게 살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주변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훨씬 더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즐거워지는 인생.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